인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초등학생은 온몸에 멍과 타박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학교에도 장기 결석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가 학대받는다는 걸 미리 짐작할 수도 있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그제 낮 1시 40분쯤 이곳에 사는 12살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집 안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검 결과 A군에게선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아이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애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를 왜 이렇게 때리냐고. 애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그러길래 안 됐네. 엄마 아빠랑 다닐 때도 그 딸들만 있었고 첫째 아들은 나는 아들이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놀러 온 애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군은 학교에선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60일 가까이 가정학습으로 학교 출석을 대체했고 11월 24일 이후로 장기 결석 중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주기적으로 전화 관리를 해왔는데 사망 전날에도 진급 문제로 부모와 통화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가정 방문은 없었습니다. 학교를 매일 나오고 했으면 그런데 뭐 안 나온 상태에서는 참 얼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면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A군의 병원 진료 기록과 부모의 휴대전화기 분석 등을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2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의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돈을 벌어오기 위해 집을 며칠 비웠다고 했는데요. 집 앞에는 미납요금 독촉장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이 빌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했더니 생후 20개월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였습니다. 시반이라든지 학원 강직이라고 해서 보통은 그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집에 방치해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집을 나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2시에 돌아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오려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남편과는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육수당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 월 25만 원과 남편이 매주 보내오는 생활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집 현관문엔 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 있고 구석엔 아이가 쓰던 걸로 보이는 유모차가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별거 후 이사한 A씨가 새 동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애기를 구경도 못했어요. 모든 소리 전혀 못 들었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해 있는 기간 동안 아이에게 별일 없을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A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내일 신청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2살 된 여자아이가 굶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황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3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엄마의 신고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부검 당시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7개월 된 남동생도 영양실조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20대 친모와 계부가 먹을 것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수당과 양육비로 PC방을 이용하거나 애완견 사료 등을 구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부실한 양육과 보호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어린이집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최소한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아가 사망 2주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기도 했다는 사실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받았을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인 숨진 여아의 친모와 계부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아산의 빌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6살 남아가 집안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굶어 숨진 아이가 적어도 보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보고 30대 친모를 구속했습니다. 이 아이는 석 달 전 친모가 폭행한다는 신고 이후에 관계기관의 관리 대상 아동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의 한 빌라입니다. 현관문에는 주민센터와 아산시의 복지 관련 상담 안내문과 전기 공급이 끊긴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6살 친아들 B군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에게 집을 빌려준 지인이 짐을 가지러 왔다가 숨진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B군은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를 집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지적장애를 앓는 B군을 키워왔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최소 보름 이상 집에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발견 당시 B군은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어 왜소한 상태였습니다. B군이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월. 이후 이른바 살해관리 대상 아동에 포함돼 경찰과 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이 지난 1월과 지난달 2차례 친모와 아동을 면담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날짜로부터 나흘 뒤인 내일은 이들 기관의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관리 대상 아동으로 지정됐지만 아이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살배기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방임 신고가 접수돼 당국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아기용 기저귀 상자가 문 앞에 널브러져 있고 수도 계량기는 뜯겨져 있습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3살 배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32살 미혼모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숨져 있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밤에 애기가 엄마 올 때 데려가야지 애기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경찰은 혼자 딸을 키우는 A씨가 최근 집을 자주 비우고 딸의 시신을 확인한 뒤에도 방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외박을 한 뒤 집에 돌아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뒤늦게 신고한 겁니다. A씨는 무서워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3월 이웃으로부터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매달 한 번씩 A씨 모녀를 상담했지만 학대, 방임 정황을 찾지 못했고 어린이집 등원을 권고했습니다. 혼자 아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 불가라면서 골절,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 사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는가 하면 어느 비정한 부부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굶어 죽게 했습니다. 모두 게임 중독이 부른 폐륜 범죄였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중년 남자처럼 보이는 손님이 모텔로 들어옵니다. 7시간 뒤 조금 홀쭉해진 손님이 모텔을 나갑니다. 다음 날 근처 편의점에 나타난 이 손님, 실은 여성입니다. 37살 김모 여인은 주위 이목을 피하려고 남장을 한 채 모텔로 들어와 혼자 아기를 낳고 곧바로 살해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했지? 김 씨는 2년 전부터 PC방에 살면서 하루 10여 시간씩 게임에 빠져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주는 왔어요. 근데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음악에 따라서 춤추고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키보드로 춤추는 거예요? 그렇지. 김 씨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다음 날에도 이곳 PC방에 와서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상습적으로 집 근처 PC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게임에 빠져 살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겐 하루 한 번만 분유를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PC방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곳이고 왔을 때는 좋다면 우유 분유 한번 주고 결국 아기는 생후 3개월째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드러난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정마저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에는 게임에 빠진 자신을 나무란다며 20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가 하면 닷새 내리 게임을 하던 30대가 PC방에서 돌연사하는 등 게임 중독에 따른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